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WTI 원유 선물이 $112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11 94센트, 12% 급등. 3월 호르무즈 봉쇄 급등에 이은 올해 또 한 번의 두 자릿수 폭등입니다. 그런데 S&P 500을 확인해보니 6,582포인트, 플러스 0.11%, 고작 0.1%, 원유가 12% 폭등하는데 시장이 0.1%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이건 평온한 게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정반대 방향의 힘들이 충돌하고 있고 그 줄다리기의 결과가 표면에서 0.1%로 찍힌 겁니다. 오늘은 그 수면 아래를 보겠습니다. 어젯밤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공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기술기업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웹서비스의 바레인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혁명 수비대가 이란 학생 뉴스 통신 ISL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오라클의 두바이 데이터 센터. 혁명 수비대 해군이 직접 타격을 주장했고 이란 국영 매체가 확인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 두 공격을 같은 날짜 기사에서 묶어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 시설들이 미군의 군사작전과 정보활동을 지원하며 전쟁 시뮬레이션용 AI 모델을 구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가 전쟁의 정당한 표적이 된 겁니다. 3월 초 UAE의 AWS 데이터 센터 두 곳이 드론에 직격당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미국 기술 시설 타격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란은 지난주에 이미 18개 미국 기술 기업을 정당한 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CNBC가 보도한 리스트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팔란티어, 보잉까지 포함해서 총 18개,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젯밤 오라클과 아마존이 실제로 타격을 받으면서 이 리스트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나머지 16개 기업의 중동시설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후티 무장 세력은 이란, 헤즈볼라와 합동으로 텔아비브에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15분간 4차례 사이렌이 울렸고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채널 14를 인용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이란 공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요르단의 아라즈락 미군 기지에도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를 직접 겨냥한 공격이라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이 타격 대상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요르단의 주요 교량들, 경고가 아니라 타격 후보 목록을 공식 매체에 올린 겁니다. 걸프 지역 전체의 인프라를 잠재적 전장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쪽 타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시오스가 미국 관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에서 이란 서부 발사기지로 미사일 부품을 수송하던 핵심 경로인 카라지 교량이 미군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졌다. 다시는 쓸 수 없다. 더 많은 것이 뒤따를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센터, 아마존 클라우드, 텔아비브 최대 규모 미사일, 미군 기지 드론, 걸프 교량 타격 리스트, 카라지 교량 파괴.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전선을 동시에 5개로 넓히고 미국도 핵심 인프라 타격으로 맞받은 겁니다. WTI가 12% 폭등한 건 이 하루의 결과입니다. 유가가 올랐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WTI 원유 선물 배럴당 $112 6센트, 하루 만에 11.93% 급등, 브렌트유는 $109 5센트 7.8% 상승.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WTI가 브렌트보다 비쌉니다. 보통 WTI는 브렌트보다 쌉니다. 브렌트는 글로벌 벤치마크로 전 세계 공급 불안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WTI는 미국 내 원유 시장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 관계가 역전됐습니다. 코인페이퍼는 호르무즈 봉쇄가 글로벌 원유 흐름을 재편하면서 WTI가 브렌트를 역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렌트에 연동된 중동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브렌트 쪽 공급은 사실상 증발했고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 안보 프리미엄이 WTI에 붙으면서 WTI가 더 높아진 겁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세계 원유 시장의 벤치마크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비롤 사무총장이 어젯밤 경고를 냈습니다. 4월은 3월보다 훨씬 나쁠 것이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하루 약 450만에서 5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사라졌는데 4월 중순이면 이 손실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상실이 될 수 있다고요? 소시에테 제네랄은 장기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4월에 배럴당 $15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톨게이트가 생겼습니다. 이란 부외교 장관 가리바바디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블룸버그가 취재한 상세 내용입니다.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에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초대형 유조선 VLCC 한 척이 약 200만 배럴을 싣고 다닙니다.
한 번 통과에 20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 결제 방식이 핵심입니다. 달러를 안 받습니다. 중국 위안화 또는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미 최소 2척의 선박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내고 통과했고 중국 해양 서비스 회사가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청구와 결제 사이 가격 변동을 없애면서도 달러 청산 시스템을 우회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이상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같이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배럴당 1달러면 하루 2천만 달러, 연간 73억 달러의 통행 수입입니다. 물론 현재 통과 물동량이 95% 이상 줄었다는 추정이 있으니까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겠지만 구조적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요충지에서 비달러 결제가 공식화된 겁니다.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폐지한 이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탱한 핵심 기둥 중 하나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원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달러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물리적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달러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체제의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입니다. 크렘린 우샤코프 보좌관이 말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러시아에게 열려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은 이란의 우방국 리스트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미군 지휘부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육군 참모총장 랜디 조지 대장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적이 데이터 센터를 폭격하고 미군 기지에 드론을 날리고 걸프 국가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는 한가운데서 육군 최고 지휘관을 해임한 겁니다. 악시오스 블룸버그, CBS 뉴스 모두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지 대장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원래 임기는 2027년까지입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크리스토퍼 라네프 부참모 총장, 헤그세스의 전 군사 보좌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헤그세스는 합참의장 CQ 브라운 대장, 해군 참모총장 프랑게티 대장, 공군 부참모 총장 슬라이프 대장을 이미 해임했습니다. 랜디 조지가 네 번째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의 최고위 장성 4명을 교체하고 후임에 자기 측근을 앉히고 있습니다. 전쟁만 문제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5.42% 폭락했습니다. 2026년 최대 일간 하락입니다. 원인은 1분기 납품 실적입니다. 35만 8,023대,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365,645대를 7,600대 이상 밑돌았습니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마저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386대를 기록했습니다. 납품보다 5만 대를 더 만든 겁니다. 재고가 한 분기에 5만 대 쌓였습니다. 생산이 납품을 이렇게 크게 초과한다는 건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차를 만들 수 있는데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 수요 부족의 신호입니다. 오토에볼루션은 가장 비관적인 예상마저 하회하면서 5만 대의 미판매 재고를 남겼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마이너스 17.69%, 어젯밤 나스닥 100에서 최악의 종목이었습니다. 거래량 7,623만 주로 평소보다 높은 거래량이었습니다. 매도가 적극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전체의 평균 등락률이 마이너스 0.72%인데 테슬라 혼자서 이 그룹을 끌어내렸습니다. 112달러짜리 유가가 전기차 수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가 비싸지면 전기차로 갈아타는 사람이 늘지 않겠냐고요.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의 지갑을 먼저 조입니다. 주유소에서 돈이 더 나가면 5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사려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재고 5만 대가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와 같은 날 관세 폭탄도 터졌습니다. 유가에 가려져서 주목을 덜 받았지만 특정 섹터에는 직격탄입니다. 의약품 100%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는 특허 의약품의 수입 가격이 2배로 뛰는 겁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에서 바이오 헬스 그룹이 평균 마이너스 1.11%로 전 그룹 중 최악이었습니다. 바이오젠 마이너스 3.50%, 인투이티브 서지컬 마이너스 2.67%, 리제네론 마이너스 1.98%, 버텍스 마이너스 1.91%, 의약품 관세의 직격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고 유가가 폭등하고 걸프 국가 인프라가 위협받고 달러가 아닌 통화로 원유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금이 올라야 합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 선물이 마이너스 2.29% 온스당 4,702달러 70센트입니다. GLD ETF는 마이너스 1.92%, 429달러 41센트의 마감. CNBC는 금이 2008년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을 기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요. 금이 빠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달러가 강합니다. 달러 인덱스 100.01.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가 달러를 더 필요로 합니다. 원유 거래의 대부분이 아직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에 호르무즈 톨게이트가 있다 해도 세계 원유 시장 전체가 하루아침에 위안화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 표시인 금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둘째, 금리 인상 기대입니다. 이건 어젯밤 나온 뉴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22의 빌루아 총재가 발언합니다. 다음 금리 변동은 높은 확률로 인상 방향이 될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서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빌루아는 22의 중간 비관 시나리오에 가장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가 아니라 비관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건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는 국채가 금보다 매력적이 됩니다. 2022년에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고 연준이 금리를 연속으로 0.75%씩 올리면서 금이 빠졌습니다. 전쟁의 공포보다 금리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연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가 어젯밤 연쇄 발언을 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수요 양쪽을 타격한다. 에너지 가격이 경제에 전달되는데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에 나타날 것이다. 쉽게 풀면 이겁니다. 유가가 올라도 그 충격이 물가지표에 바로 찍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데이터에 안 보이지만 몇 달 뒤부터 CPI, PCE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스는 그 시차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유가가 내려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낙관에 대한 견제로 읽힙니다. 그런데 어젯밤 장중 흐름을 보면 이 모든 악재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플러스로 마감했는지가 보입니다. 프리마켓부터 공포가 터졌습니다. QQQ-0.46%, TQQQ-1.45%. 이란 공격 뉴스의 캡다운 출발. 개장 후 10분, 동부시간 9시 40분에 QQQ가 571달러 92센트로 장중 최저를 찍습니다. 빅스가 27.48까지 치솟습니다. 거기서 뒤집힙니다. 57분 만에 QQQ가 571에서 585까지 플러스 2.46%, TQQQ는 40달러 44센트에서 43달러 55센트, 플러스 7.69%. 1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호르무즈입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한 건 완전 봉쇄였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이 증발하는 시나리오. 그런데 이란이 봉쇄 대신 톨게이트를 설치합니다. 이란이 직접 호르무즈 프로토콜은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은 올라도 물량은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 봉쇄에서 유료 통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단계 내려간 겁니다. 둘째, 연준입니다. 댈러스 연은 로건 총재가 전쟁이 빠르게 해결되면 경제적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고 윌리엄스도 시장은 유가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당장 비상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기술주의입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의 젠마사 GPU 최적화 협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유료화 전환, 전쟁 한가운데서 AI 성장 스토리가 매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개장 30분 거래량이 QQQ 하루 전체의 22.5%, 패닉 매도가 10분 만에 소진되고 숏 커버링과 디핑 바잉이 동시에 터지면서 1시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S&P 500 플러스 0.11%.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중 상승 51개, 하락 46개, 보합 1개, 겨우 과반입니다. 어드밴스 디클라인 비율 1.11. 건강한 상승장이면 이 비율이 최소 2.0은 나와야 합니다. 섹터별로 보면 방어주가 앞서고 공격주가 빠졌습니다. 부동산 플러스 1.61%로 최강, 필수 소비재 플러스 0.53%, 유틸리티 플러스 0.50%, 돈이 안전한 곳으로 숨은 겁니다. 반면 경기 소비재가 마이너스 1.50%로 최악, 산업재 마이너스 0.40%, 헬스케어 마이너스 0.62%, 공격적인 섹터에서 방어적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한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플러스, 이건 방어주가 지수를 떠받친 거지 시장이 건강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11%로 유일한 확실한 강세. 코파일럿 유료화 전략 전환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0.93%, 구글의 젠마사 AI 모델을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한 협업 소식이 뒷받침했습니다. 애플 플러스 0.11%로 보합,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구글 마이너스 0.54%, 아마존 마이너스 0.38%, 메타 마이너스 0.82%, 테슬라 마이너스 5.42%, 7개 중 4개가 마이너스.
평균 마이너스 0.72%.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소형주와 방어주가 이를 상쇄해서 지수는 겨우 플러스를 유지한 겁니다. 실제로 러셀 2000이 플러스 0.70%로 S&P보다 6배 넘게 강했습니다.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강한 날은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옵션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SPY 풋콜 거래량 비율 1.588, 풋 옵션이 콜 옵션의 약 1.6배 거래됐습니다. QQQ도 1.51로 비슷합니다. 풋을 사는 건 하락에 베팅하거나 하락 보험을 드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보험을 대규모로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빅스 23.87, 마이너스 2.73%. 일주일 전보다 23% 넘게 내려왔지만 정상 범위인 15부근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빅스 기간 구조를 보면 현물 23.87, 9일물 21.71, 3개월물 24.72, 6개월물 26.03. 콘텐고 상태이긴 한데 현물과 3개월물의 스프레드가 0.85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콘텐고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3에서 5 정도 됩니다. 0.85는 시장이 단기 불안을 장기 수준에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공포 탐욕 지수 15, 극심한 공포. 어제 16에서 하루 만에 1포인트 더 빠졌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이런 그림입니다. 지수는 0.1% 올랐는데 대형주는 빠지고 소형주와 방어주가 떠받치고 풋옵션 대량 매수가 이루어지고 공포지수는 극심한 공포이고 빅스 기간 구조의 스프레드는 얇습니다. 표면은 잔잔한데 수면 아래 조류가 거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저희 실험 계좌, $10,000로 시작한 계좌, 현재 총 평가 금액 $9,026입니다. 마이너스 9.7%, 해지 페이지입니다. QQQ $584 98센트, 200일 이동평균 $593 52센트. QQQ가 200일선을 1.44% 밑돌고 있으니 알고리즘은 GAD를 보유 중입니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젯밤은 해지가 방어를 못한 날입니다. GAD가 1.92% 빠졌습니다. TQQQ는 0.23% 올랐고요. 어젯밤만 놓고 보면 TQQQ를 들고 있었으면 더 나았습니다. 전환일인 3월 16일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보면 GAD는 평균 매수가 $461, 47센트에서 $429 41센트로 마이너스 6.95%. 같은 기간 TQQQ는 $47 38센트에서 $43 33센트로 마이너스 8.55%. 아직은 GLD가 1.6%포인트 덜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같은 날이 반복되면 이 차이는 줄어듭니다. 금이 계속 빠지는 환경에서 GLD 해지가 TQQQ보다 더 손실을 키우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QQQ가 200일선 593과 100일선 608을 동시에 넘어야 롱페이지로 전환됩니다. 584는 둘 다 한참 아래. 이번 주 4거래일간 QQQ가 558에서 585까지 올라왔지만 200일선까지 아직 $8.5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시장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다음 정규장 개장은 월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CME 선물은 월요일 아침 7시에 재개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낮까지 시장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바로 그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보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최후 통첩의 마감일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걸프 국가 인프라 타격 리스트를 공개하고 장기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데드라인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트럼프는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민간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진짜 타격할까요? 데드라인을 또 연장할까요? 아니면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낼까요? 이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시장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쌓인 것이 월요일 아침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WTI $112 위에서 3일간의 공백. 어느 방향이든 폭발적인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 초에 전쟁 종료 기대로 올랐고 주말에 전쟁 확대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유가 $112, ECB 금리 인상 시사, 테슬라 수요 부진, 의약품 관세, 금값 하락. 5개의 현실이 기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일을 분석해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WTI가 $150를 향하는지 아니면 휴전으로 꺾이는지 이 실험 계좌가 어디로 가는지 한 발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